가장 뜨거운 지역 한남동. 저희는 이곳을 배경으로 가상의 친환경 고급 아파트 브랜드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런 컨셉이 한남동에서 통할까요? 그 답을 찾기 위해 부동산 흐름을 누구보다 잘 아는 동산이형의 부동산 수다 박정혜 팀장님을 직접 찾아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이번 인터뷰 진행을 맡은 중앙대학교 시각디자인학과에 재학 중인 김수영이라고 합니다. 오늘 저희는 부동산 전문 유튜브 동산이형 채널의 박정혜 팀장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동산이형 채널에서 이제 토론, 현장 브리핑 등 다양한 컨텐츠를 이제 진행하더라고요. 괜찮으시다면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채널에 대한 좀 간단한 소개를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동산이형 부동산 수다 유튜브에 출연하고 있는 동산이형 박성일 팀장이라고 합니다. 저는 재개발 컨설팅 위주의 회사에서 팀장을 맡고 있고요. 일단 서울의 재개발을 좀 이제 계속해서 주목을 하고 시청자분들께 계속해서 어필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시장 상황이라든지 그리고 부동산에 대한 좀 깊이 있는 인사이트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회사고요. 거기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 한 분야를 이렇게 전문적으로 파악하시는 모습이 굉장히 대단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보고 계신다면 동산이형 채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질문으로 인터뷰를 이제 시작해 볼게요. 저희가 지금 학교 과제로 제작 중인 가상의 아파트 브랜드가 있는데요. 그 배경을 한남동으로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팀장님께서는 한남동이라는 지역 특성이 아파트 브랜드 이미지에 어떤 영향을 미치신다고 생각하시나요? 우선 한남동이라는 지역 자체가 좀 역사를 좀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남동이라는 입지는 원래 한양 외곽에 있었던 일종의 일제강점기 시절 때는 별장 같은 그런 곳이었고 한국전쟁 이후에는 피난민들이 살았던 달동네였습니다. 그래서 19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그 드라마에서 흔히 볼 법한 오래된 그 달동네를 표현하는 빈민촌으로 자리 잡고 있었는데요. 2003년 11월 달에 뉴타운으로 지정이 되면서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이 된 이후에 아파트가 지어진다는 기대감 때문에 투자자들의 접근이 좀 높아졌던 지역이에요. 근데 이곳을 좀 이제 집중적으로 살펴봤던 이유 중에 하나는 강북에서 가장 면적이 좀 컸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한강을 바라볼 수 있다는 이점, 그리고 세 번째로는 남양, 어떻게 보면 이제 햇빛이 하루 종일 해가 떠 있는 동안에는 들어올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접근을 했었었죠. 그래서 이 지역 특성이 너도 나도 이제 들어가고 싶은 지역이 돼버리고 말았다 보니까 아파트 브랜드는 충분히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었고, 실제로 지금 한남 1구역을 제외한 2구역과 3구역, 4구역, 5구역이 아파트 브랜드를 만드는 그 건설사에서는 모두 프리미엄 브랜드, 하이엔드 아파트라고 하죠. 그 하이엔드 브랜드가 적용이 되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2025년 기준 한남동의 주거 시장 분위기와 향후 전망에 대한 의견도 좀 듣고 싶습니다. 일단 2025년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시장이 계속 불이 붙어 있었던 상황이었고 규제에 대한 영향 때문에 잠시 소강 상태인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가 만들어진다는 기대감 때문에 계속해서 사람들이 몰리고 있죠. 보통 투자로서 수익을 얻기 위한 것 플러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아파트가 실제로 지어진다면 나는 여기서 살고 싶다라는 기대감을 갖고 미리 이제 돈을 넣어 놓으시는 그런 분들이 많이 들어오고 계신데 2025년에 한남동의 경우에는 한남동 안에 아파트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계속해서 한남동을 찾고 있고요. 그리고 한남동이 앞으로 이제 아파트가 하나 둘씩 지어지게 되면 여기도 이제 향후 대한민국의 100억 아파트, 평당 한 3억 정도 되는 아파트가 될 것이라고 그렇게 다들 인지를 하고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열기는 아직까지도 뜨겁고요. 그리고 재개발 투자로서 이제 계속해서 들어오실 수밖에 없거든요. 한남동에 이제 재개발 구역으로 이제 지정이 됐다고 말씀드렸는데 거기 지금 투자금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전망 자체도 굉장히 좋은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그러면 이제 시장 트렌드 관점으로 좀 넘어가 보겠는데요. 이제 현재 서울 주거 시장에서 빠르게 변화하는 흐름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어요. 이제 요즘 시장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변화나 트렌드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일단은 똘똘한 한 채라는 인식이 좀 강하게 생긴 것 같고요. 주거 시장에서는 보통 이제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주택에 살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예를 들면 단독주택이라든지 아니면 다가구, 다세대 주택 이런 것들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일단 아파트 필패라는 건 기정사실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아파트가 지금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좀 트렌드가 있는데 일단 좀 상급 지역 같은 경우에는 좀 폐쇄성이 강해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폐쇄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만의 세상, 그러니까 일종의 성곽을 짓고 있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이 아파트는 예전에 이제 공동주택으로서 뭐 한 1000세대, 2000세대 이렇게 지어지게 되면 그 사람들이 각각 이제 닭장처럼 이제 산다 이런 인식들이 좀 강했었습니다. 근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잘 사는 아파트들이라면 커뮤니티 시설이라든지 조경이라든지 그리고 또 기타 서비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무시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고 제가 지금 세 가지 중에서 폐쇄성을 가장 먼저 꼽은 게 상급 지역에서는 지금 다 이미 문을 걸어 잠그고 있습니다. 그들만의 세상을 만들고 있는 그런 게 가장 크다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던 커뮤니티 시설 이런 것들이 얼만큼 큰가 그리고 다른 단지와 어떻게 차별화가 되어 있는가 이런 것들이 좀 이제 중점적으로 눈여겨봐야 될 그런 트렌드라 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건 녹지입니다. 오늘 미리 사전에 준비하신 자료들을 봤는데 이 녹지의 비율을 점점 높이고 있는 추세예요. 이게 비단 아파트뿐만 아니라 개별 단지 외에도 신도시에서도 그렇고요. 그리고 택지지구로 조성되고 있는 그런 아파트 시장에서도 이 녹지 비율을 보통 20에서 30% 정도 수준밖에 안 돼 있었던 그런 지역들을 40%에서 50%까지도 늘리려는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좀 다시 주제를 좀 돌려서 이제 저희 아파트 브랜드가 내세우는 핵심 컨셉 중 하나가 바로 도심 속 자연형 하이엔드인데요. 팀장님께서는 자연 친화적 이미지가 프리미엄과 연결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요소가 있다고 보시나요? 일단은 요즘 트렌드가 자연을 접목한 것이 잘 먹히고요. 그리고 이 자연이 겸해짐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일종의 좀 장점, 특이점 이런 것들이 가격 견인을 할 수 있는 역할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실제로 아까도 이제 사전 미팅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인공숲이나 녹지 같은 보유하고 있는 그런 아파트들이 가격이 실제로 지금 높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서울 같은 경우에는요. 뭐 지방 같은 경우에는 녹지를 찾지 않아도 그냥 바로 옆에 산이 있고 바로 옆에 강이 있고 막 이런데 서울에서는 그런 걸 찾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내가 자연스럽게 한강이 앞에 붙어 있다거나 아니면 뒤에 산이나 숲이 붙어 있지 않은 이상 이걸 인공적으로 만드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하나의 아파트 브랜드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소비자 관점으로 좀 넘어가 보겠는데요. 먼저 부동산 소비자가 집을 볼 때 가장 먼저 보는 요소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제미나이에 물어봤어요. 네. 왜냐하면 AI를 통해서 답변이 나왔을 때 이 답변을 그대로 쓰는 것보다 이 친구들이 까먹고 있는 거, 모르고 있는 거 이런 것들을 좀 중점적으로 설명드리고 싶어서 찾아봤는데 얘가 이야기하는 게 입지더라고요. 그런데 부동산을 찾을 때 항상 입지를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예, 보통 일자리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내 직장과 내 집이 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인식이 일단 기본적으로 깔려 있습니다. 출퇴근길이 뭐 예를 들면 뭐 1시간 걸릴 거 30분이면 정말 좋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데 그 입지가 좋지 않다 그런 것은 일단 마이너스 요소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입지가 가장 최우선시 되는데 문제는 입지하고 같이 그러니까 공동 1위가 될 수 있다는 게 예산입니다. 돈이죠. 아파트를 내가 고름에 있어서 내가 자본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 자본이 입지가 좋은 아파트에 들어갈 수 없는 자본이라면 당연히 밀려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강남에 누구나 다 살고 싶어 하잖아요. 예, 그런데 강남에 들어가지 못하는 건 결국에 예산이 부족한 것이기 때문에 그럼 강남을 대체할 수 있을 만한 곳은 어디일까? 그리고 강남에서 가까운 곳은 어디일까? 아니면 나랑 일자리가 가까운 곳은 어디일까? 이런 것들을 살펴보게 되는데 그 돈에 대한 부분을 무시할 수 없죠. 그리고 이 친구가 마지막으로 얘기한 거하고 저하고 좀 연결되는 게 있는데 AI에서는 상품성 브랜드를 얘기를 했습니다. 저도 이건 동의를 하는 것인데 건설사가 다르고 브랜드가 다르다 보니까 사람들이 인식하기에 이 아파트는 굉장히 좋은 아파트야를 브랜드에 초점을 맞춰서 본다는 거죠. 왜냐하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물건을 살 때 을 지불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 브랜드가 좋아서 구매하는 것도 있고 기능이 좋아서 그런 것도 있지만 아무리 중소기업 제품이 기능이 좋고 뭐 뭔가를 다 때려박아가지고 제 기술의 완벽한 완전체를 만들었습니다 한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은 이걸 고른다는 거죠. 네. 브랜드를 무시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 역시도 이 브랜드는 무시를 못한다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 3요소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이제 요즘 소비자들이 집을 볼 때 좀 실내 인테리어, 단지 조경, 그리고 브랜드 가치 중 어떤 요소에 가장 민감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이게 구축하고 신축을 좀 나눠야 될 것 같은데요. 구축 같은 경우에는 실내 인테리어를 안 볼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즘에 인테리어를 하려면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예전에는 한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됐는데 뭐 똑같은 평형을 한다 그러면 4,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정도가 들어가 버리는 그런 리모델링 비용이 들어가서 구축은 그렇게 봐야 되겠는데 신축 같은 경우에는 일단 입지가 중요하겠고 두 번째로는 분양가가 중요하겠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브랜드나 조경 이런 것들을 많이 보겠죠. 조명과 커뮤니티 이런 거를 보고 있는 추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진짜 질문에 좀 막바지에 좀 다다랐는데요. 이제 저희 테라포레처럼 이제 주거 공간 자체를 하나의 브랜드로 만드는 그런 시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굉장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이 테라포레라는 것은 아까도 제가 설명드렸듯이 지금 녹지의 비율을 높이는 것이 지금 서울시에서도 계획하고 있는 그 하나의 트렌드거든요. 근데 지금 하이엔드 브랜드에서도 한남 4구역을 아까 사례로 설명을 드렸지만 거기서도 그 비싼 땅에 녹지 비율을 44%까지 맞추겠다는 그런 계획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살펴봤을 때 향후에 다른 단지에서도 이렇게 테라포레처럼 좀 더 숲이나 조경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노력들은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개발을 할 때 그 개발 이익을 위해서 이 조경을 좀 축소를 하고 어떻게 하면 이걸 극대화시킬 수 있을까 하는 노력들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다만 제가 결론을 좀 늦게 말씀드렸지만 이 브랜드로 만드는 시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게 평가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앞으로 이 트렌드에 맞춰서 여러 건설사가 보통 이제 바람을 일으킨다고 하죠. 이런 시도들이 계속되면서 아파트들이 진보하게 된다 그러면 하나의 브랜드로 만들어질 가능성은 매우 농후하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건설사에서 일하는 사람이었다면 이 테라포레에 대한 브랜드를 한번 고민해 볼 것 같아요. 정말요? 네네. 그럼 저희도 A프를 좀 노려볼 수 있겠는데요. 교수님 혹시 A++ 있으시면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좀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좀 바로 소비자들의 선택인데요. 이제 팀장님께서는 이제 부동산 브랜드가 좀 장기적으로 신뢰를 얻기 위해서 필요한 전략이 어떤 것이 있다고 보시나요? 일단은 아파트라는 그런 브랜드가 좀 이제 사람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아낌없는 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이제 사례를 말씀드렸던 레미안이라든지 GS건설의 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 이들이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 중에 하나는 조경이었습니다. 레미안에서 특히나 이제 조경을 신경을 많이 썼었고 이걸 표방했던 게 자이였거든요. 근데 이 자이가 공격적으로 전투적으로 본인들의 이익을 최대한 줄이면서까지도 노력을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조경 1위가 탑이 누구인가를 가지고 이제 싸웠던 거거든요. 그래서 레미안의 견주는 그런 조경을 만들면서 자이가 성장을 했는데 최근에 이제 이미지가 가치가 하락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자이를 선호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따져봤을 때 과연 어느 것에 가치를 두고 거기다가 이제 투자를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따져봤을 때 건설사에서는 기본적으로 장기적인 트렌드가 될 것이라고 예상하는 이 조경에 더욱더 신경을 써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무엇보다 사람들이 이제 우리나라가 좀 잘 사는 나라로 변모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잘 사는 나라에서 보통 찾는 게 공원, 녹지 이런 것들이거든요. 강 이런 것들 많이 찾는데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그 브랜드가 앞으로도 계속 남아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네, 오늘 준비한 인터뷰는 여기까지인데요. 박성희 팀장님 다시 한번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부동산 전문 유튜브 동산이형 앞으로도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중앙대 화이팅! 감사합니다. 동산이형 파이팅! 네.